이런 어떤 딱 맞는 조립 손맛. 박스 오픈을 했습니다. 자, 1번 백부터 14번 그리고 기타 백까지 있는데, 일단은 기자재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60. 이게 1060 이게 버전에 따라서 이게 안에 내장재 이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버전이 아니고 뭐 포장하는 사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통일성 있게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1060을 처음 사면 배터리하고 뭐 크라울링으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팅 잘 해주시고 사용하시고요. 불알씨 모터. 우와, 이 안에 막 모터 뭐 기가 막힌 게 막 이렇게 싹 들어있죠. 불알씨 35톤.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테프론 계열 그리스에다가 이 제품을 섞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블랙 그리스를 따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1번 백. 1번 백은 이 기업 트랜스미션 자, 이 CFX 같은 경우에는 이 미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커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조립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게. 안에 이런 유선기어가 나타납니다. 이걸 다시 다 빼주고 여기다가 블랙 그리스를 조금 떠서 조금만 발라줍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많이 바른다고 해서 뭐 되게 좋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코팅만 된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발라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기어는 앞뒤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보고 꼽으시면 됩니다. 이제 소리도 안 나고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어 밖에도 블랙 그리스를 발라주거나, 블랙 그리스를 발라주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 그리스를 바르지 않고 여기다가 몰리브덴 스프레이를 뿌려주겠습니다. 이게 좀 더러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고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석션. 블랙 그리스를 안 뿌리고 여기다가 몰리브덴 스프레이를 하는 이유는 이 안쪽에 부하를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어 안쪽에도 블랙 그리스를 뿌리지 않고 몰리브덴 스프레이로 처방하겠습니다. 이래서 살살 야로가면서 넣고 이렇게 돌려보면 부하가 거의 안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를 넣으면 소리는 좀 더
좀 더 덜 나겠지만 부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아마 좀 더 나을 겁니다. 이런 어떤 딱 맞는 조립 손맛. 이 수지 부품을 쪼을 때는 너무 세게 쪼아서도 안 되고, 수지 부분에 록타이트 243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케미컬적으로 좀 안 맞다 하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 손가락 힘 빼고 돌린 다음에 한 번 더 깔깍 이 정도만 잠가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베어링이라고 적혀 있는데 베어링이 아니고 부싱입니다. 부싱을 이 중간에 꼽아줍니다. 그 다음 0.3T 스페이서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부품에 요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 나온 그림하고 똑같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면 좀 더 조립하는데 좀 쉽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금속 탭 부분에는 록타이트 243을 처방해서 조립을 하는 걸로 해야 나중에 견적이 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풀린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가 있죠, 미연에. 마찬가지로 잠그고 약간 좀 더. 이거는 순전히 진짜 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하다 보면 익혀집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드러운 구동 느낌이 나네요. 이게 조금 더 길들여지면 소음이 훨씬 덜 할 겁니다. 자, 이 긴 볼트는 여기 탭이 나 있기 때문에 록타이트를 발라주고요. 이 짧은 볼트 두 개는 록타이트 없이 그냥 조립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수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흔히들 말하는 이 손토크라 그러죠. 손토크를 맞춰서 잘만 써준다면 공구 수명도 길고 볼트 대가리 수명도 길게 그렇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구를 꽂고 안 돌도록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 여기를 쪼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면을 좀 맞춰줍니다. 이 공구를 꽂고 돌려서 이 볼트와 너트의 면을 똑바로 맞춰줍니다. 바른지 안 바른지는 이런 공구 같은 걸 이렇게 대보면 지금 이 상태는 좀 많이 잠긴 상태고요. 조금 더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됐네요. 자, 여기까지 슬리퍼 클러치까지 완성. 여기서 권장 피니어는 지금 17부터 25까지 있는데 지금 준비된 피니언이 16, 17이라서 17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니언을 잠글 때 이 무드볼트를 적당히만 이 정도만 이렇게 딱 발라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순간 접착제처럼 갑자기 막 확 굳어버리고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이게 경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피니언을 이렇게 꽂는 게 아니고 이렇게 꽂도록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그리고 여기 깎인 부분이 무드볼트에 오도록 일단 이렇게 가조립을 해 놓습니다. 나중에 간격은 맞춰야 되니까 약간만 접어 놓고 그리고 이 모터 고정 나사도 록타이트를 처방해 줍니다. 많이 말고 약간만, 적당히만. 이 록타이트가 이제 사자성어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그런 좋은 예입니다, 이게. 항상 볼트를 쪼을 때는 한 번에 많이 쪼으면 안 되고 한쪽에 적당히 쪼아 놓고 나머지 한쪽을 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약간만 가조립만 해놓고 이 백래시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전혀 안 붙습니다. 이 백래시는 기어와 기어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기계 용어죠. 이 상태에서 붙인 상태에서 잠그면 되는데 다른 분들은 A4 용지를 뭐 한 장이다, 두 장이다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 두 장으로 평소에 세팅을 하는 습관이 있고요. 두 장이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대신에 두 장으로 하고 이제 이걸 꽉 눌러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조금 덜 맞다 싶으면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로 약간 풀고 약간 때려봅니다. 이게 기어랑 기어가 너무 붙어도 이게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적당한 백래시는 적당한 주행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스퍼에도 다른 분들은 케미컬을 쓰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써줍니다. 이 케미컬 최대 장점이 먼지가 묻어도 먼지가 흡착이 안 된다는 게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뿌려도 괜찮습니다. 단 구리스는 뿌리면 안 됩니다. 먼지가 흡착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뿌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조향 로드에 이런 빈 공간들은 끼워져 있으면 딱히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3mm짜리 오링 이런 걸로 처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로드 종류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휠 베이스에 따라서 로드를 설정해서 그렇게 조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유격적인 부분들도 이 록타이트를 조금 발라주면 어느 정도 약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격도 그렇게 큰 킷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적은 유격을 위해서 구리스는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약간만. 대신에 구리스를 좀 더 높은 구리스로 해서 이렇게 유막이 좀 유막이 좀 덜 깨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부싱이 뭐 무작정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싱이나 베어링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안에 베어링이 터져버리면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싱이 낫고요. 부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물에 강하죠. 그래서 물차로 쓸 때 일부러 베어링으로 교체를 안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베벨 기어 쪽에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 베벨 기어 쪽에 구리스를 떡칠을 하는데, 떡칠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이게 회전을 확 해버리면 이게 디프 케이스 쪽으로, 벽면 쪽으로 다 날아가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막만 형성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자, 지금 조립할 이런 부분은 어지간하면 전동 드라이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좀 하는 걸로, 길이도 짧을 뿐더러 좀 이렇게 망가지기가, 나사산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쪽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스프레이를 처방하겠습니다. 먼지가 올라붙었을 때 좀 더 매끄럽게 먼지를 튕겨내고 윤활도 될 수 있게끔 자, 요런 부분들 이제 링을 여기 홈 있는 쪽에 여기 꽂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핀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장갑 바꿔봤습니다. 장갑 바꿨으니까 또 효과음 딴딴 따르단 딴딴 따르단. 제 8번 9번 백이네요. 이런 부분이 되게 빡빡해서 좀 마음에 드네요. 이 볼트 통은 무슨 제품이냐면 따로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애들이 쓰던 식판을 버리려는 걸 제가 주워다가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조립할 때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어긋나 있는 이런 형상.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축과 요 축이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꼽았다가 나중에 채터링이라 하죠. 탈탈탈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탈탈탈탈 털어요. 이게 각이 안 맞으면 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 쇽 피스톤 부분에 이런 바리들 이제 이런 버가 잘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나중에 쇽이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지 않고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RC샵 등지에서 팔고 있는 쇽 슬라임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써주면 나중에 오일이 샌다든지 하는 경우를 조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쇽 슬라임 같은 경우에는 좀 어지간하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쇽 슬라임은 많이 바를 필요도 없고요. 조금씩만 바르면 됩니다. 이 정도만 묻혀줍니다. 이렇게 기름이 조금 같은 경우 조금 묻어 나오도록 이렇게 세팅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쇽 오일은 지금 여기 있는 걸 쓰지 않고 다른 걸 쓸 예정입니다. 여기를 잡을 때는 니퍼의 이빨 부분으로 나사선 끝에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면 다치지도 않고 나사선이 다치지도 않고 잘 잡아줍니다. 드라이얼의 쇽 세팅은 이렇게 샤프트를 쭉 밀어넣고 이렇게 끝까지 다 밀어넣고 이 기름 표면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잠궈줍니다. 잠궈주게 되면 이 압이 차면서 샤프트가 조금 밀려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쇽 조립은 끝났고 스프링을 조금 늘려서 사용을 하면 장력을 조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차체 조립은 거의 완성돼가네요. 이제 모타 납땜을 해야 됩니다. 이 먼저 모재를 먼저 갖다 대서 먼저 가열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납을 갖다 대요. 인두에다가 녹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고 열을 충분히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판에다가 너무 많이 떼어도 안 됩니다. 이게 제품 따라서 납땜에 좀 민감한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아니 납땜에 민감한 게 아니고 그 온도에 좀 민감한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조립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립하면서 찍다 보니까 4시가 되어버렸네요. 좀 긴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